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1.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별님들. 생각이 반짝이는 이곳은 별빛 책방입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이 한 문장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텨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낀 적 있나요? 그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삶을 쥐경주렌 레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지만 결국 제자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1. 두 명의 아버지 두 개의 철학. 로버트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아버지 즉 가난한 아빠, 그리고 친구의 아버지 부자 아빠였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교육자였고 정직했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라. 그게 성공이야. 반면 부자 아빠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워라.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로버트는 두 사람의 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은 안정을, 다른 쪽은 자유를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는 깨닫습니다. 가난한 아빠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고, 부자 아빠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돈의 주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두려움과 욕심, 인간을 지배하는 두 감정.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으로 움직인다. 두려움과 욕심이다. 돈이 없을까 봐 두렵고, 돈이 생기면 더 많은 걸 사고 싶어 욕심이 납니다. 이 감정의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평생 일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잠시 행복하지만 세금이 오르고 생활비가 오르고 더 비싼 차와 집을 원합니다. 결국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바빠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정에 덫에 걸려 쥐경주 속에서 도망치지 못합니다. 급여가 오를 때마다 세금도 오르고 지출도 늘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쳇바퀴를 더 빨리 도는 것뿐이다. 기요사키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라. 두려움이 아닌 지식으로 움직여라. 3. 자산과 부채. 부자들이 진짜로 아는 것. 부자 아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산다.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반면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내 집이 자산이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출금, 이자, 세금, 관리비, 이 모든 게 돈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이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듭니다. 부동산, 배당주, 사업, 저작권, 시스템. 그들은 이를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산을 통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기요사키는 이렇게 정리하죠. 자산을 사라. 부채를 피하라. 그리고 돈이 흘러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4. 학교는 우리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기요사키는 어린 시절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의 가난한 아빠는 박사 학위가 있었지만 재정적으로는 늘 힘들었습니다. 반면 부자 아빠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거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재정교육이었습니다. 학교는 우리에게 문제를 푸는 법을 가르치지만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통과할 수 있지만 인생의 재정 문제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학교는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가르친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재정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5. 부자 아빠의 실험급여 없이 일하라. 어느 날 부자 아빠는 어린 로버트와 친구 마이크에게 제안했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겠니?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가게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단 급여는 주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저희가 일했는데 돈을 안 주다니요. 그때 부자 아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하는 말이란다. 그들은 돈이 없을까 두려워서 평생 돈을 줬지만 돈이 없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부족해서란다. 며칠 후 로버트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자 그는 돈이 아닌 기회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가게의 잡동사니를 재활용해 팔고 판매 아이디어를 내며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로버트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면 평생 돈에 묵힌다. 하지만 돈의 원리를 배우면 평생 자유로워진다. 6.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 일하게 하라.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돈이 일하게 만들라.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돈이 움직이게 하라. 그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가 아니라 현명하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과 자산을 만들어 시간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7. 돈보다 중요한 건 사고방식이다.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건 마인드셋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안정된 급여를 원했고 부자 아빠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부자는 돈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기다린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보는 세상도 바뀝니다.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할 때 찾아온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멈춰섰습니다. 나는 정말 돈을 위해 일하고 있었구나.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은 내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첫 장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생각의 혁명, 삶의 관점 전환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의 흐름을 모르면 세상이 당신을 지배한다. 이 책을 덮은 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남았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 것인가? 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1.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당신은 지금 돈을 버는 법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돈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 법을 알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돈을 버는 방법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돈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배웁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유지하고 불리느냐가 진짜 지혜다.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지만 그 돈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돈이 많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걱정이 없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80%가 5년 안에 다시 빈털터리가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돈을 버는 법은 우연히 알았지만 돈을 관리하는 법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금융 지식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돈을 지킬 줄 모르면 얼마를 벌어도 결국 남는 건 없습니다. 결국 부자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예도로 결정됩니다. 금융 지식이란 돈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영어, 수학, 컴퓨터를 배우는 이유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 돈의 언어를 배우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월급 명세서를 받지만 그 안에 숨은 메시지를 읽지 못합니다. 세금, 보험, 대출이 어떻게 우리의 자산 흐름을 잠식하는지도 모릅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학교는 직업을 가르치지만 금융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박사도 돈 문제로 고통받고 대기업 직원도 카드값에 쫓기며 산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돈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더 많이 벌어도 더 가난해지는 이유.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수입은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질 뿐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쓸 생각부터 합니다. 조금 벌면 작은 차, 많이 벌면 큰 차를 삽니다. 조금 벌면 원룸, 많이 벌면 아파트를 삽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죠. 그건 돈을 번 게 아니라 빚을 늘린 거야.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 더 큰 대출, 더 큰 세금, 더 큰 지출이 따라옵니다. 결국 수입이 늘어도 자산은 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수입보다 남는 돈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지출을 늘리지 않습니다. 남는 돈으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다시 돈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4. 집은 자산일까 부채일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너희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요, 제 집은 제 재산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집은 매달 당신의 돈을 가져갑니다. 대출이자, 재산세, 관리비, 유지보수비, 이 모든 것이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그래서 부자들은 내 집을 사기 전에 먼저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삽니다. 먼저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고 나서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겁니다. 이 단순한 순서 하나가 부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라.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산층은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한다. 자동차, 집,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유지비, 감가상각, 이자로 인해 계속 돈을 소모시키는 부채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주식, 부동산, 배당, 지적재산권, 사업 시스템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고 중산층은 돈을 묻고 부자는 돈을 흐르게 합니다. 6. 현금 흐름의 비밀.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핵심 개념은 캐시플로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만 봅니다. 하지만 부자는 돈의 흐름 방향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의 돈은 월급에서 바로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중산층은 월급 후 재집, 차지출로 빠집니다. 반면 부자는 월급 자산 투자, 사업 수입 재생산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의 차이가 바로 자유의 차이입니다.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자산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즉, 당신의 자산이 당신의 생활비를 감당할 때 그때가 바로 재정적 자유의 순간입니다. 7. 부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기요사키는 부자들이 돈을 벌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면 끝이 아니라 그 돈을 다시 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뭘 살까? 대신 이 돈으로 또 다른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 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난해집니다.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산다. 그리고 중산층은 부채를 자산이라 부른다. 8.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결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지식 없이 일하면 더 빨리 가난해질 뿐이다. 좋은 직장을 얻고 높은 월급을 받아도 재정적 지식이 없으면 그 돈은 결국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세금, 인플레이션, 부채이자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돈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스스로 배워야 한다. 그게 바로 금융 지식이다. 9. 금융 지식을 쌓는 가장 쉬운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단순히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가를 관찰하라.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 어디로 가장 많이 나가는지 기록해보세요. 카드값, 보험, 대출, 구독료, 세금. 그리고 그것 중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 한 주, 작은 블로그 수익, 부업, 전자책, 지식 콘텐츠. 이것이 바로 자산 씨앗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이 쌓이면 결국 숲이 됩니다. 10. 돈은 당신을 시험한다.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이다. 돈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보면 소비를 떠올리고 부자는 돈을 보면 기회를 떠올립니다. 결국 돈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의 거울입니다. 돈의 공부는 결국 자유의 공부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이장은 단순히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돈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전에 당신이 돈의 언어를 배워라.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많은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지식 아닐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금융 지식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돈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나요? 그 흐름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바뀝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3.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한다. 당신이 매일 일터로 향하는 그 길이 정말 당신 자신의 사업을 향해 가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업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이 질문이 당신을 멈추게 만드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직업은 당신의 사업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업일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평생 남의 사업을 돌보느라 끝난다. 이 영상은 그 돌봄받는 위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는 위치로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감동과 통찰을 담았습니다. 1.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사업이 아니다. 책에서 기요사키는 유명한 에피소드를 인용합니다. 레이 크록, 바로 맥도날드의 설립자 겸 확장 책임자가 MBA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아는가? 학생들은 햄버거 사업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어쩌면 당신에게도 깊은 자극이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사업인가? 혹은 그저 누군가의 사업을 위해 시간을 팔고 있는가? 직업 프로페션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업 비즈너스는 당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기요사키는 두 개념이 엄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회사에서 맡은 역할은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산을 만들고 그것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업입니다. 남의 사업을 돌보느라 내 사업을 잃는다. 기요사키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의 사업을 돌보고 일한다. 회사에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가면 기뻤던 적 있으시죠? 그러나 그 월급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책임, 더 큰 지출, 더 큰 압박을 몰고 왔나요? 그건 왜냐하면 그 돈이 당신의 사업을 위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직업에 묶여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고 정부는 당신의 노동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고 은행은 당신의 대출 이자로 수익을 납니다. 즉 당신은 계속해서 남의 사업과 체계 속에서 시간을 팔고 있는 셈입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업을 돌보느라 끝난다. 그 말이 울림을 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업을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사업은 무엇인가? 3. 자산 10칼럼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기요사키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열을 키운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수입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만 집중한다. 여기서 자산열의 셋 칼럼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당신 대신 돈을 벌어주는 것들입니다. 부동산, 배당 주식, 사업 권리, 로열티, 시스템 그 모든 것이 자산입니다. 반면 수입표란 월급, 보너스, 알바 수입처럼 당신이 직접 시간을 팔아서 얻는 수입입니다. 수입이 많아지면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수입이 늘어날수록 지출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더 많은 수입은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질 뿐이다. 즉, 당신이 수입만 늘린다면 당신은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지출을 낳는 시스템을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열을 키운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사업은 자산열이다. 당신의 직업은 수입열이다. 라는 기요사키의 메시지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말해줍니다. 4. 집과 차는 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집이 내 자산이야. 내 차가 내 자산이야. 하지만 기요사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다.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새 집을 샀을 때 대출이 붙고 보수비가 들고 세금이 들고 관리비가 듭니다. 그 집은 당신의 자산열이 아니라 때로는 부채열이 됩니다. 그 차는 감가상각되고 보험비가 들고 기름값이 들고 기타 유지비가 들죠. 그것은 당신이 자산이라고 믿는 부채일 수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먼저 자산을 사고 그 다음에 호화로움을 산다. 가난한 사람은 먼저 호화로움을 산다. 이 문장은 우리가 살아오며 당연히 여겼던 흐름을 뒤집어 줍니다. 집을 사고 직장을 잡고 호화됨을 향해 나아가던 흐름이 아니라 자산을 먼저 만들고 그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할 때 호화로움을 누려라는 흐름입니다. 당신의 사업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사업을 창업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사업 오너 비즈너스는 반드시 회사를 세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산을 소유하고 그 자산이 당신 대신 일하게 하면 그것이 사업이다. 즉, 당신이 월급 직장인이더라도 지금부터 자신의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직업을 존중하되 그 직업 외에 당신의 자산열을 키우는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요사키는 제안합니다. 당신의 일직업을 유지하라.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사업 자산을 키워라. 이는 리스크 없는 창업보다는 당신이 이미 가진 수입을 활용해 자산을 사고 키워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일부로 배당주를 산다. 여유 자금으로 렌탈 부동산을 시작한다.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로 작은 온라인 사업을 만든다. 저작권이나 특허 또는 지식 콘텐츠로 지속 수입을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일하지 않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구조가 바로 당신의 사업이 됩니다. 6. 실패와 두려움이 아닌 배우는 자세로. 기요사키도 솔직히 말합니다. 사업을 하는 건 모두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많은 사업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업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하며 배우는 사람만이 기회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그는 담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든 창업가이든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실패는 비용이 아니라 수업료가 됩니다. 당신의 사업은 바로 당신 스스로다. 이번 장을 덮으며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직업인으로만 살아왔지만 이제 사업가로서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챕터 3는 단순히 사업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라는 권유입니다. 당신의 사업은 당신이다. 당신의 자산이 당신을 위해 일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맞이한다. 지금부터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사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당신의 사업은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4.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세금 폭탄을 맞고 허덕이던 당신 혹은 누군가가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걸 보며 의문을 가졌던 당신. 그 사이 보이는 것 너머에는 누군가만이 아는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그 비밀의 문이 열릴 때 당신의 돈과 삶도 바뀝니다. 1. 왜 세금이 부자들의 비밀인가? 이 장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들은 세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그러나 그의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은 부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이 내도록 만들어진 구조다. 사실 세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부자들만 내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법이 바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금도 돈과 마찬가지로 알고 움직여야 한다. 그저 억울하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누가, 어떻게, 왜 그 돈을 내는가입니다. 기업 컴퍼니즈 열어주는 창문. 부자 아빠는 또 이렇게 말했죠. 가장 큰 부의 비밀은 기업을 통한 소유에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회사를 소유하거나 활용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왜일까요? 기요사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장인은 먼저 벌고 그 다음 세금을 낸다. 기업가는 벌고 그 다음 먼저 비용을 쓰고 마지막에 세금을 낸다. 이 순서의 차이가 곧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가,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하는가의 차이입니다. 기업을 통해 비용을 먼저 쓰고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은 또한 법적으로 개인보다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소송 위험을 줄이고 자산을 분리하고 세금 코드를 활용하고. 부자들은 이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숨은 창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3. 역사를 통해 본 세금과 권력의 연결고리. 기요사키는 세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설명합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 말 나폴레옹 전쟁을 위해 잠정적 세금이 있었고, 미국은 1913년 16차 개헌을 통해 소득세를 체계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처음에는 부자들만을 표적으로 세금이 도입되었지만 결국 부담은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이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하죠. 로빈 후드 이야기처럼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부자에게서 빼앗자는 생각이 오히려 중산층을 망하게 한다. 이제 당신도 깨닫게 됩니다. 세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이며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기업을 이용하라. 세금 구조를 이해하라. 차산을 먼저 만들고 비용을 나중에 지불하라.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파악한다. 기업이나 사업체 구조를 통해 비용과 세금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다. 자산을 키워서 결국 세금을 내기 전에 돈이 흘러들어오게 만든다. 이 방식은 단지 부자의 꼼수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교육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저 수입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지만 진짜 부자는 수입 자산 세금 설계로 움직입니다. 5. 당신을 위한 실천 제안. 이제 영상이 끝나갈 때쯤 당신에게 작은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지난 3개월간 당신의 수입 명세서와 비용 내역을 꺼내보세요. 당신이 벌고 난 뒤 얼마가 세금과 비용으로 빠져나갔나요? 그 비용 중 기업 구조나 자산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신이 혹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금 그 구조가 개인 이름인가 아니면 법인 형태인가를 체크해보세요. 법인 형태라면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나요?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일까요? 3. 당신의 자산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산이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구조인가? 아니면 돈을 빼가는 구조인가를 구분해 보세요.
만약 돈을 빼가는 구조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도 세금과 기업을 단순한 부담으로만 느끼지 않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장치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사장은 저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벌고 내고 남은 것을 쓰는 구조에 갇혀 있었더군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머무르고 마지막엔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장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부자가 되는 기술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움직이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도 이 책을 닫은 후 한 문장만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나는 누가 내 돈을 위해 일하게 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답이 당신의 금융 자유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돈은 지금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나요? 그 흐름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바뀝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5.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진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을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버느냐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걸 안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 그 말 한마디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평생 돈을 벌기만 하는 사람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만들어낸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방식,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안정이라는 단어를 뒤흔드는 문장입니다. 1. 돈을 만드는 사람과 돈을 따르는 사람.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장에서 말합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돈이 자신을 찾아오게 만든다. 그간 우리는 좋은 직장을 가지면, 열심히 일하면 돈이 따라올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그 방식은 돈을 쫓는 방식이고 진짜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쫓게 만드는 방식이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월급을 올리기 위해 밤늦게까지 남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산이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버는 돈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가의 차이입니다. 두려움과 기회 사이에서 선택하는 사람. 기요사키는 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실수한다. 돈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단지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축은 안전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기회는 순간에 지나갑니다. 저축이 최고야. 안정이 우선이야. 이 말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에서 반복해서 들은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만으로는 변동하는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기요사키는 전합니다. 기요사키는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차산을 만들고 싶다면 두려움을 통제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기회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부자들은 두려움이 오히려 생각의 연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기회는 그들이 두려움을 넘을 때 비로소 보였습니다. 3. 차산의 재정의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성실히 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자산은 당신의 주머니에 돈을 계속 넣어주는 것. 부채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하지만 5장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부자는 자산을 만들고 돈이 그 자산을 통해 흐르게 만든다. 즉 단지 저축해서가 아니라 투자해서, 그리고 돈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급만으로는 내가 일할 때만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부자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업을 만들거나 자산을 만들거나 해서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4. 창의력과 금융 지식이 만날 때. 기요사키는 또 강조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 지식과 창의력이 만나야 돈을 만들어낸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도박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것은 기회다. 많은 사람은 위험을 두려워하고 반대로 확실을 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만드는 사람은 확실함이 오기 전에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창의적으로 구조화할 줄 압니다. 즉, 금융상품을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이 흐르게 할까? 어떤 구조가 나를 위해 돈을 만들어줄까? 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됩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의미 없다. 지금까지 들어온 말들이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식 용기 행동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당신이 금융 지식을 조금 갖고 있고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서 바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실패와 두려움을 교훈으로 바꿉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멈춰있는 것이 진짜 끝이다. 라는 문장이 2장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이디어를 작게 실행해본다. 결과를 기록한다. 구조를 바꿔본다. 다시 실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갑니다. 6. 당신을 위한 질문과 결정.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가인가요? 당신이 가진 금융 지식과 자산은 당신을 위한 흐름을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 구조에 갇혀 있나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당신에게 어떤 기회를 숨기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요사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은 당신의 마음이다. 마음이 바뀌면 이야기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 흐름이 바뀝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가진 일뿐만 아니라 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겠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5는 단지 더 많이 벌자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벌자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라. 여러분도 이 책을 덮은 후 작은 다짐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었으면 합니다. 나는 돈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당신의 인생 흐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든 돈은 당신을 위해 흐르고 있나요?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6.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당신은 지금 돈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배우기 위해 일하고 있나요? 이 질문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커리어를,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먼저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우리가 지식과 경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그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돈을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교훈을 쌓는 노동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감동과 통찰을 담았습니다. 1. 두 아버지의 대조수입 BS 학습.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릴 적 경험한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생부 가난한 아빠, 다른 하나는 그의 친구 아버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그리고 월급 많이 받아라. 반면 부자 아빠는 말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배울지, 어떤 능력을 갖출지를 생각해라. 돈은 따라온다. 이 차이가 단지 철학의 차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궤적을 바꾸는 행동의 차이였습니다. 가난한 아빠의 길을 따랐다면 당신은 아마 월급을 위해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의 길을 따랐다면 당신은 배움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돈을 위해 하지 말고 일을 배움을 위해 하라. 왜 배우는 일이 돈 버는 일보다 중요할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한 직장에서 10년을 일했고 10년간 월급은 꾸준히 올랐지만 여전히 당신은 쥐 경주렛 레이스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이 능력 스킬을 키우기보다 단지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기요사키는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는 있지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모른다. 배움이란 단지 교실에서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란 실전을 통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능력들: 사람을 설득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발견하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능력. 기요사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신이 하루 일을 통해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 3. 직장인은 월급을 받고 현명한 사람은 능력을 받는다. 직장인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직업에서 나의 급여는 얼마인가? 그리고 그 급여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직업을 통해 어떤 능력을 키우고 있는가? 이 능력은 형태와 크기는 다릅니다. 예컨대 세일즈 능력, 네트워크 구축 능력, 재정이해 능력, 시스템 사고 능력.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종종 이 질문을 잊고 지냅니다. 내가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기요사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은 결국 직업에 종속된다. 그러나 배우기에 집중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아닌 능력을 누적했고 그 능력은 그들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4. 배우기 위해 일할 때 마주하는 장애물들. 배움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요사키는 그가 발견한 5가지 장애물을 소개합니다. 두려움 피어, 냉소신이 시점, 게으름 레이지너스, 습관 해벗, 오만 에러건스. 두려움 잃을까 무서워. 냉소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게으름 지금 이게 귀찮아. 습관 항상 해오던 대로. 오만 나는 이미 충분히 알지. 이 장애물들은 우리를 배움 대신 안정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만든다. 왜냐하면 배우기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실수를 감수하고 위험을 경험하며 그 경험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배움의 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배움의 일입니다. 1. 직업을 선택할 때 급여보다 이 직업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를 물어보세요. 매달 혹은 매주 나는 이번 주에 어떤 능력을 배웠는가? 를 기록하세요. 3. 실패하거나 두려울 때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4. 내가 이 일을 통해 쌓을 능력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5. 그 리스트에 있는 능력을 하나씩 키울 수 있도록 작은 행동을 계획하세요. 이런 행동들이 쌓이면 당신의 직업은 단순한 월급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 학교가 됩니다. 기요사키는 강조합니다. 당신이 배우는 능력이 곧 당신의 진짜 자산이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해왔지만 사실은 배움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았구나 하고요. 이제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쌓은 능력은 내 미래의 자유로 이어지고 있는가? 돈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빠르게 지치고 배움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해집니다. 챕터 6은 그런 의미에서 단지 더 벌어라가 아니라 더 배워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말고 배우라. 배우기 위해 일하라. 여러분도 이 책을 닫은 후 작은 다짐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었으면 합니다. 나는 능력을 키우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일이 당신을 위해 배우게 만들고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배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돈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배움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나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7.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나요? 눈앞에는 성공이라는 문이 보이지만 몸은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열쇠는 사실 바깥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는 더 벌지 못하는가? 왜 나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가? 를 묻습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대부분의 답은 외부에서 잦습니다. 좋은 직장, 더 많은 기회, 우연한 행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안의 장벽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보지 않으려 했던 그 장벽들을 하나씩 비춰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은 돈이 아닌 당신의 마음과 습관이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1. 왜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가?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2장 챕터 7에서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 버는 법만 배워서는 안 된다. 돈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금융 지식, 투자 전략, 자산 구조 등을 배웁니다. 그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은 두려움, 냉소,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이 벽들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막는 내부의 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적을 나중에야 깨닫는 걸까요? 그것은 너무 자연스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환경이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 안에서 머무르려 합니다. 기요사키는 반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머무르고 있는가? 5가지 장애물 그리고 그 정체. 기요사키는 명확하게 5가지 장애물을 짚어냅니다. 이것을 알아야 눈에 보이지 않던 적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1. 두려움 피하. 나는 잃을까봐 무서워.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결국엔 잃는 쪽으로 이끕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냉소신이 시점? 그래서 결국은 안 돼. 이 의심과 회의는 당신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분석가는 결과를 보고 공부한다. 냉소가는 결과 앞에 손을 놓는다. 3. 게으름 레이지너스. 지금은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하지만 그 바쁨에 숨어있는 것은 사실 행동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보다 안전한 일에 머무르려 합니다. 4. 나쁜 습관 배드 해버츠. 습관은 당신의 실력보다 강력합니다.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 하기보다 중요하다.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그 월급을 내 통장으로부터 먼저 빠져나가는 것들에 쓰면 그게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됩니다. 오만에러건스.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겸손을 잃은 자리는 학습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기요사키는 경고합니다. 오만함은 무지를 숨기려는 가장 큰 위장막이다. 3. 각 장애물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 자, 이제 이 장애물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어떻게 넘어가느냐입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 실패를 두려워 마라. 오히려 실패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기요사키는 이야기합니다. 텍사스 사람들은 잃을 때도 크게 잃고 이름을 딛고 일어난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움직일 때 비로소 기회가 된다는 것. 냉소를 넘는 방법. 냉소 앞에서는 기회도 잠깁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닭이 하늘이 무너진다고 외칠 때 투자 기회가 지나간다. 즉 무언가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신의 가능성을 잠재운다는 말입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법? 게으름은 보통 바쁘다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당신을 밀어줄 수 있다. 탐욕이란 여기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더 나아지고 싶다. 이 욕망이 바로 행동의 시작입니다. 나쁜 습관을 교체하는 법. 습관은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월급 들어오면 먼저 내가 나에게 지불하라. 이 말이 가진 힘은 단순하지만 거대합니다. 즉,
당신이 먼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남는 돈으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다시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오만함을 낮추는 법.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다. 기요사키는 강조합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은 진짜로 모른다. 그래서 당신은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배우게 만들고 배움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4. 당신에게 드리는 3가지 질문. 지금부터는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솔직히 답해 보세요. 1. 나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인가? 냉소인가? 게으름인가? 나쁜 습관인가? 오만인가?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예컨대 두려움을 인정하고 작은 손실을 경험해보기, 냉소 대신 분석해보기, 게으름 대신 오늘 30분 투자해보기, 나쁜 습관 대신 내 돈 먼저 나에게 지불하기, 오만 대신 모르면 물어보기 습관 만들기. 3. 이 장애물을 넘었을 때 나의 재정적 자유는 어떻게 바뀔까? 상상해보세요. 돈이 내 주머니로 흘러들어오는 구조.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시스템. 더 이상 월급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내가 만든 자산으로 살아가는 삶. 그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힘은 당신이 오늘 행동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며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막혀있다고 느낀 건 사실 돈이 막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냉소가, 습관이 나를 묶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나는 돈을 막는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하겠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돈이 흐르는 통로를 만들겠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챕터 7은 단지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쫓기 전에 먼저 나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라. 여러분도 이 책을 닫은 후 한 문장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애물이 아닌 가능성의 문을 연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막혀있다고 느낀 그 지점에 사실은 출발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장애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줄 열쇠는 무엇인가요? 그 대답이 당신의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8. 부자가 되는 10단계.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나는 부자가 될 준비가 됐는가? 라고 스스로 묻는다면, 끊임없이 언제쯤이라는 말 앞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중에부터 시작하겠다. 준비가 되면 하겠다. 하지만 사실 준비는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이 영상은 그 언제쯤을 지금부터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열정 실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1. 왜 10단계인가?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장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배우지 않았고 실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가 제시하는 10단계는 마치 지도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당신이 발을 디디고 걸어나가야 하는 실천 로드맵입니다. 10단계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오늘 시작하고 내일 한 발 더 나아가게 만드는 행동의 흐름입니다. 부자가 되는 10단계의 핵심 요약. 아래는 기요사키가 제시한 10가지 핵심 단계의 요약입니다. 1. 감정적 목적 이모셔널 퍼퍼스. 당신이 왜 부자가 되려 하는가? 그 이유 속에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겠다보다 무엇을 피해가겠다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힘 파워 오브 초이스. 매일 당신이 선택하는 것들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습관, 연결, 시간을 어디에 쓸지 선택하세요. 3. 연결망 어소시에이션즈. 당신이 함께 있는 사람이 당신을 만든다. 부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4. 공식 마스터 포뮬러 앤드 댄 러너 누원. 하나의 방식에 집중하되 변화에 대비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5. 자신에게 먼저 지불페이 여 셀프 퍼스트. 월급이 들어오면
소비보다 먼저 당신을 위한 자산을 사세요. 6. 브로커에게 잘 지불페이오 브로커즈웨어. 전문가를 잘 활용하고 정보를 잘 사세요. 7. 자산으로 호화 누리기 유스 에세츠 투 바이 러그저리즈. 먼저 자산을 만들고 그 다음 호화를 누리세요. 8. 기부와 나눔 기브 언드 유윌 러시브. 나눔이 당신을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9. 작게 시작하고 반복 스타트 스몰 언드 리피트.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10. 지속적 학습 뉴스 요 타임 와이즐리. 시간이 곧 자산입니다. 학습과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이 10단계는 그저 읽고 기억할 수 있는 목록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행동으로 옮겨야 할 프로세스입니다. 3. 왜 이 10단계가 작동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건 마인드와 습관입니다. 감정적 목적이 없다면 행동은 쉽게 흔들립니다. 선택의 힘을 인식하지 못하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사람들 속에 있지 않으면 실패는 고립됩니다. 공식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흐름이 바뀌어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지 않으면 남은 것이 적습니다. 전문가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과 돈이 낭비됩니다. 자산이 없이 호화를 누리면 그건 부채가 됩니다. 나눔이 없으면 성장의 기반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시작이 작다면 두려움은 작고 반복은 강합니다. 학습이 멈추면 시장이 뒤바뀔 때 뒤처집니다. 즉, 이 10단계는 마음 구조 실천. 이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돌려야 한다는 통찰입니다. 4. 당신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이제는 화면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10단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아래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감정적 목적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는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당신이 매일 반복할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10분 금융기사 읽기, 월급의 10% 자산 사기. 당신의 주변 3명과 대화를 해보세요. 나는 이런 목표가 있어. 너는 어떤가? 이 대화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매월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당신에게 지불하세요. 소비보다 자산 구매를 먼저 해보세요. 이번 주에 작은 투자 혹은 학습 행동 하나를 실행하세요. 작게 시작하고 결과를 기록해보세요. 이 행동들이 쌓이면 언젠가가 지금부터로 바뀝니다. 꿈이 계획이 되고 계획이 일상이 됩니다. 저는 20단계를 읽으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방법을 찾느라, 시작을 미루느라, 그리고 습관을 만들지 못해 머물러 있었구나 하고요. 이제는 다짐합니다. 나는 지금 나만의 감정적 목적을 세우고 나만의 행동 습관을 만들 것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8는 단지 더 많이 벌자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선택하는 작은 행동이다. 여러분도 이 책을 덮은 후 작은 다짐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그 첫걸음을 뗀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10단계가 움직이고 당신의 인생 흐름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 행동이 내일 당신의 부를 만든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챕터 9. 아직도 더 알고 싶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들.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제부터 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을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그 단 하나의 행동이 무엇인지,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지를 당신의 마음 깊숙이 흔들어 놓을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듣고 배웠습니다. 부자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자산을 먼저 사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만 알면 끝이 아니다. 이제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이 장이 당신에게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아직도 더 알고 싶다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알고만 있던 사람이 아닌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1. 왜 알고만 있는 상태는 더 위험한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인스타그램에서 멋진 문장을 스크린샷 찍고 저장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철학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이 그 철학을 행동으로 옮길 때 변화가 시작된다. 왜 더 위험하냐고요? 그건 아는 것이 무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것이 당신을 더 깊은 줄 경주 속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조금 알았다는 안정감이 실제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행동을 정당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지식의 사막 속에서 목말라 죽는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의 지식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당신 안에 고여있는 물인가요? 당신이 해야 할 투두 리스트. 챕터 9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이 제시됩니다. 아래는 그중 핵심을 정리한 오늘부터 실행 가능한 투두 리스트입니다. 각 항목을 당신의 삶에 녹여보세요. 1.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중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반복되는데도 결과가 같다면 그건 효율이 없는 행동입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라. 책, 세미나, 사람, 여행.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에나 있다. 당신이 눈을 뜬 만큼 기회가 보인다. 3. 시장을 관찰하라. 팔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라. 큰 매출은 사는 사람이 많을 때 생긴다. 4. 행동을 두려워 말라. 작은 행동이 큰 습관이 되고 큰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우물쭈물하다 놓친 기회가 당신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5. 나눌 줄 아는 사람 되라. 돈이든 지식이든 나누면 돌아옵니다. 주면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 리스트는 그저 읽히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손에 들고 몸에 새기고 움직여야 하는 실천 메모입니다. 3. 행동 없이는 알고 있음이 무기력을 만든다. 기요사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아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의 간극이다. 당신이 금융 지식, 투자 공식, 사상 구조 등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아니라 당신을 묶고 있는 사슬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당신이 배우고 잠든 지식에 내일 아침 당신을 더 나은 위치로 데려다 줄까요? 아니면 단지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이 장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작게라도 움직여야 한다. 4. 감정적 에너지와 실행 사이의 연결고리. 이 장에서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다룹니다. 당신의 왜? Y가 충분히 강하면 당신의 어떻게? How가 뒤를 따른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면 그 감정이 깊을수록 행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당신을 바꾸고 변화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장은 감정적 목적 이모셔널 퍼퍼스과 실행 액서뮤션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그 결합이 바로 알고 있음 행동함을 이끄는 다리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금 시작하기 안내.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작은 도전을 드립니다. 1. 지금 5분 동안 당신이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은 것을 적어보세요. 그 옆에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적어보세요. 3. 언제 시작할까? 대신 바로 지금 시작하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해보세요. 4. 당신이 이 행동을 7일간 반복한다면 무엇이 바뀔지 상상해보세요. 5. 그 변화가 당신만의 이야기로 커지도록 일주일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했는가?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지식은 무기다. 그러나 무기가 집에 묻혀있으면 아무런 위력도 없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시작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떼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강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더 알고 싶다면 알고 있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배움을 멈춘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실행을 망설이고 있던 나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이제는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 배운 것을 내일 행동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내 삶을 바꾸는 습관으로 이어지게 하겠다. 챕터 9는 그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알고 있음을 넘어 행동함으로.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이 끝나면 작은 다짐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바꾸고 그 행동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더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알았던 것을 지금 해보라. 이 말이 당신의 행동을 깨우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별빛 성공과 함께 당신의 하루가 빛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